오늘 소개할 책은 책들의 정원에서 2018년 1월 1월에 출간된 중국 사람 이야기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분은 김기동 작가님이시고요. 현재 오마이뉴스에서 연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님이십니다. 신한은행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무역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한국에서 중국으로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본격적으로 중국에 건너가 중국 사람과 직접 부딪히며 한국 제품을 판매해 보았지만 역시 실패했다. 지금은 왜 중국 사람을 상대하며 번번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공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책을 쓰셨습니다. 저서로는 어린이 문화교실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 산동성 중부도시 한국 관광객 유인 활성화 연구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본 작가님입니다. 저랑도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요. 중국 사람 이야기 2018년 1월에 나온 책이고요. 머릿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중국 사람을 판단했다. 중국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중국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나름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반박하기 힘들 정도의 답변을 내놓는다. 첫째, 작은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차가 없을 때 도로를 건너면 횡단보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도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았고 또 자신이 도로를 건너는 행동이 주위 사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남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는 이익을 얻었는데 얼마나 합리적이냐는 이야기다. 그 후부터 필자는 중국 친구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법규만 이야기하지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에서 무역일로 중국 사업가를 만나면서 중국에서 장사를 벌여 중국 고객을 만나면서 중국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중국 선생님과 중국 대학생을 만나면서 알게 된 중국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인맥공동체 중국, 2장에서는 각자 도생하는 사회, 3장에서는 붉은 자본주의의 나라, 4장에서는 장사는 지략이다, 5장에서는 지독한 현실주의자, 철저한 실용주의자, 6장에서는 익숙하지만 낯선 이웃,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그리고 저 역시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국인의 관시, 중국말로는 관시가 되겠죠. 관계가 되겠는데요. 중국과의 관시와 한국과의 관시는 다르다라고 이제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관시를 맺었다라는 표현 외에도 관시가 개선되었다거나 관시가 좋다라는 표현이 있다. 관시가 나아가는 단계를 순서대로 알아보자. 중국에서 친구란 한국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 중국 사람이 말하는 친구란 사회생활 중에 만나서 알게 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담장 밖 기타 사람 중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모두를 친구라고 한다. 먼저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새 친구라고 한다. 이제 새 친구라는 관시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위아래 10년 차이까지는 그냥 친구로 부른다. 자신의 나이보다 10년 이상 아래면 어린 친구라 하고 10년 이상 위면 늙은 친구라고 한다. 얼마나 자주 만나 같이 밥을 먹었는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경제적이든 비경제적이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한 해 정도 만나면 좋은 친구, 관시로 발전한다. 좋은 친구 다음 단계는 오래된 친구이다.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오래된 친구로 불린다면 서로의 관시가 상당히 발전했다라는 뜻이다. 계속해서 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밥그릇
이란 단어는 보통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사용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과 대화 중에 논리에서 밀리면 내가 너보다 더 먹은 밥그릇 수가 얼만데 라며 나이라는 권위를 내세운다. 중국에서 말하는 밥그릇 수는 내가 먹은 밥그릇 수가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과 같이 먹은 밥그릇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뜻한다. 세상 어느 나라 누구에게나 밥은 중요하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밥은 생존을 위해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 외에 형제처럼 서로 믿고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다. 앞에서는 이제 꾸안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의 전부를 제가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흔히 말하는 꾸안시가 술 먹고 우리가 친해지면 꾸안시가 좋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교육의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특별히 한국 사람만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 어리숙해서 중국 사람에게 속는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중국 사람은 속고 속이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은 바르게 살아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후에 내 눈에 피눈물 난다. 처럼 대체로 타인의 입장도 고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라고 말한다. 한편 중국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은 남에게 속지 마라. 중국 어머니의 이 가르침, 즉 나와 형제 깐시가 없는 사람은 모두 나를 속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중국 사람은 속지 않기 위해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거듭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 어떤 일이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긴 시간이 걸린다. 한국 사람은 먼저 자신을 속인 상대방을 실컷 욕한 다음 속은 자신의 처지를 후회한다. 하지만 중국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인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어머니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쳤는데도 속은 자신이 못났다며 자신을 탓한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에서 중국 남자친구는 뷰티숍 사장이 손님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상생활 중 자신이 상대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중국 사람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오이다. 하오는 한국어로 흔히 좋다라고 번역된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당신이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그런 생각을 하든 말든 그런 행동을 하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다 라는 뜻이다. 아직 관시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 상대방이 무언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메이원티라고 답한다. 메이원티는 한국어로 아무 문제가 없다로 번역되지만 중국 사람의 메이원티는 아마도 잘 될 것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에게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이니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당신이 좋은 대로 하라는 의미다. 자신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는 너무 야박하니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이다. 서로 관시관계거나 상대방의 질문에 성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변할 때는 메샬이라고 한다. 메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와 이해관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메관시라는 표현이 있다. 메관시는 한국어로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번역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하고 사과를 할 때 괜찮다는 의미로 메이관시라고 한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자주 쓰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속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전체적으로 이제 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이 관시 부분입니다. 관시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마도 이 책을 보신다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좀 더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김기동 작가님이 쓰신 중국 사람 이야기 리뷰를 해 봤습니다.